네, 안녕하세요, 태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완전 풀체인지된 니로 EV인데요. 요번에 완전 그냥 싹 다 디자인이 싹 다 바뀌었죠. 바로 그 차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요즘 뭐 아이오닉 5다, 아이오닉 6다, EV6다, 뭐 모델 3다 이런 완전 프리미엄급 차량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런 프리미엄보다는 약간 보급형 모델들을 많이 찾곤 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거의 대표적인 자동차 니로 EV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일단은 외장, 내장, 주행 리뷰하기 전에 이 차에 대한 대략적인 어떤 재원 사양이라던가 뭐 이 차에 뭐 가지고 있는 배터리 용량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볼 텐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은 이제 이 차와 동급으로 비교할 수 있는 뭐 코나, 볼트 EV랑도 비교하는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한테 이 차가 어울리는지 이런 것까지 다 평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의 재원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이 차는 전장 4420, 이전 세대보다 45가 업이 됐고요. 전폭은 1825로 20이 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2720으로 이전 세대보다 20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네, 전반적으로 차가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 요즘 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아반떼나 뭐 스포티지 이런 것들이 풀체인지가 되면서 대부분 차가 조금씩 더 커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68kW가 들어가 있어요. 뭐 프리미엄급이라고 말하는 뭐 아이오닉, 뭐 EV6 같은 경우에는 77kW급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데, 이 차는 보급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낮은 68kW 배터리 용량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부 기준으로 401km를 간다고 하는데 실 주행거리는 제가 봤을 때는 450, 뭐 정말 날씨 좋은 봄, 가을철에는 뭐 한 5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480 정도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 보면은 후륜 차량이고요. 히트펌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배터리 히팅 기능 당연히 있고요. 특히 여기서 봐주셔야 할 점은 일반 토션빔이 아니라 후륜에는 멀티링크가 들어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뭐 실내 디자인 이런 것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한 번씩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요즘 고급차에만 있다는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통풍, 언가 뭐 이런 기본적인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이 옵션들은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원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럼 바로 외장 리뷰 먼저 들어가 보시죠. 네, 일단 처음에 이제 전면부를 먼저 볼 건데요. 전 전면부에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게, 전 세대 니로는 정말 최고의 차라는 평가를 받았었어요. 전 세계에서 굳이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고의 연비를 자랑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디자인이에요. 못생겨도 너무 못생긴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풀체인지 되면서 더 이상 디자인으로 깔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부분은 니로 EV의 이 전면부 그릴 부분이었는데요. 막 가뜩이나 못생긴 니로에 전기차랍시고 그릴 막아놓고 이상한 패턴 막 집어넣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충전구까지 깔끔하게 센터에 딱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전면부를 훑어보자면, 기아의 시그니처 페이스인 타이거 노우즈라고 하죠. 호랑이를 형상화했다? 뭐 아무튼 뭐 기아의 주장은 그런데, 이 타이거 노우즈 이 형태가 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약간 좀 미래지향적이고 날렵한 느낌, 그리고 이 크롬 라인만 보면은 약간 우주선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굉장히 다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들을 많이 썼어요. 좀 유광적인 반사를 일으키는 재질들을 많이 썼는데, 이런 것들이 저렴해 보이지 않고 약간 되게 고급진, 특히나 이런 블랙 색상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충전 포트의 위치가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전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던 반면에 가운데로 옮기게 되면서 뭔가 균형도 좀 잘 맞고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레이더나 뭐 라이더 센스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혀 어색하지가 않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충전 포트의 위치 선정이 좋아서 이렇게 딱 가운데를 열면은 충전 포트가 이렇게 자리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LED 등도 있고요. 근데 다 좋아요. 다 좋고 너무 잘 만들었는데, 단점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요 충전 포트 마개예요. 마개. 하다못해 이 차보다 훨씬 더 저렴한 쉐보레 볼트 EV 같은 경우에도 이 마개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 기아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더 비싼 이 기아 자동차에서는 보세요, 열고 나 이거 너무 연약하네. 뽑으면
덜렁덜렁하게 되어 있어요. 뭐 잔기스도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견고한 재질이 아니에요. 그냥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그냥 부러져서 분실의 위험, 그리고 파손의 위험까지 있다. 만약에 기아 자동차가 이런 영상을 좀 본다면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말고도 수많은 유튜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라이트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렇게 직선 라인들을 강조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딱 강인한 느낌을 주는 느낌이 참 좋은 것 같고, 이제 깜빡이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좀 저가의 자동차다 보니까 LED가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뭐 랜턴 같은 경우나 뭐 램프 같은 경우에는 다 LED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차들은 대부분 그렇겠지만 이렇게 뭐 상향등, 방향 지시등들이 같이 묶여 있어요. 이거의 단점,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비쌉니다. 금액이 좀 많이 나온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가 전반적으로 이제 풀페이스가 되면서 니로 EV 전세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둔탁하고 가뜩이나 못생긴 니로에서 니로 EV로 넘어오면서 더 못생겨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직선 라인 그리고 일자 라인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깔끔하고 뭐 차 자체가 약간 낮은 스탠스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측면부로 왔는데요. 측면부를 보시면 이 차는 절대 작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물론 비슷한 동급이다라고 얘기했던 뭐 코나, 볼트 EV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차량들보다 확실히 더 큰 차고요. 이 차의 가장 독특한 디자인은 바로 요 C필러인데요. 지금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통일성을 위해서 올블랙으로 맞춰져서 나왔지만 화이트 컬러를 선택하고 다른 컬러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투톤의 디자인을 가지게 되죠. 이 C필러 색상을 변경함으로써 약간 좀 트렌디한 그런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C필러를 보시면 여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바로 이게 공기의 흐름과 저항을 고려한 설계라고 하는데요. 맨 처음에는 저는 이게 단차인 줄 알았어요. 이 차 단차가 심하구나 생각을 했는데, 단차가 아니라 공기 저항, 공기의 흐름을 생각해서 만들었다. 한마디로 이제 연비와 전비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좀 크게 눈여겨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이 본넷의 길이가 짧아요. 물론 이게 내연기관차와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확실히 타보니까 이 본넷의 길이가 뭐 막 요즘 나오는 차들, 뭐 아반떼, 제네시스 이런 차들보다는 확실히 짧아서 운전하는데 훨씬 편한 느낌이 듭니다. 이 문 쪽을 보면은 아무래도 보급형이다 보니까 턴을 강조해가지고 차가 좀 더 막 길어 보이게 한다던가, 더 높아 보이게, 더 크게 보이게 한다던가, 날렵해 보이게 한다던가 그런 포인트는 없어요. 그냥 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평범한 문이고요. 어떤 특별한 라인이나 강조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휠인데요. 사실 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자동차의 완성은 휠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 패션의 완성은 신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동차의 완성은 저도 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전기차의 휠은 어쩔 수 없어요. 이 공력 성능, 그러니까 좀 더 연비와 전비를 높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못생긴 모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브레이크 디스크나 브레이크 휠 등이 잘 보이지 않고 정말 공력 성능에만 치중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아이오닉 6 계약자들 사이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전비를 위한 휠은 너무 못생겼다. 그래서 전비를 포기하시고 그냥 멋있는 20인치 휠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휠들에 비해서는 이 기아 자동차의 이 전기차 전용 휠, 17인치 휠은 생각보다 이런 포인트들도 있고 해서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더 멋스러움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사제 휠로 변경을 하시겠지만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이드 미러는 사이드 미러입니다. 프레임 리스도 아니고요. 요즘 나오는 이제 D3이라고 하죠. 디지털 사이드 미러도 아니고 그냥 사이드 미러예요. 단지 이제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커서 이제 사각지대나 이제 시인성 확보 같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연히 요즘 안전장치로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 사이드 미러에 나오는 이 깜빡이, 방향지시등이나 비상등을 켰을 때 같이 나오는 이 깜빡이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뒷모습 바로 후면부로 왔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이 니로에 고치지 못한 점이 이 뒷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뒷모습이 정말 못생겼어요. 게다가 요즘 제가 또 아이오닉 6 계약자로서 아이오닉 6 뒷모습이 너무 이뻐서 이 모습은 더더욱 못생겨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 바로 뒷모습을 좀 보시면 이런 리어 범퍼에 이제 스키드 플레이트를 적용해서 이제 CUV지만 SUV 같은
좀 그런 느낌이 확 들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나마 우리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점은 전 세대에 비하면 날렵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니로는 니로다. 네, 니로는 니로라서 완벽하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약간 좀 둔하고 약간 좀 뚱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차의 약간 포인트라고 한다면 방향 지시등, 뭐 브레이크 등 같은 경우가 이제 차량 하단부 이쪽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위쪽에 있다는 점인데요. 정말 이걸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건 무조건 호불호가 갈린다. 왜냐면 우리 이 소울의 영덕대게 에디션이라고 다들 아시잖아요. 영덕대게 에디션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약간 볼보를 좀 따라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라도 포인트를 주지 않았으면 니로 EV는 후면부는 포기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포인트는 굉장히 좀 센스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뭐 차량 센서들이 이렇게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센서 위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숨겨놨는데 아무래도 후면부다 보니까 이렇게 센서들이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전방, 후방, 뭐 충돌 보조, 뭐 거리 유지 이런 것들에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차의 앞부분을 보진 않잖아요. 뒷부분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기아 로고가 체인지가 되면서 굉장히 약간 좀 트렌디해졌잖아요. 이 로고가 이 차에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뭐 몇몇 차종에는 전 로고가 나을 것 같다 싶은 차종들도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깔끔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바로 실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뒤로 가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앞에 보시면은 요 대시보드가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뭐 대단한 가죽 재질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패턴들을 적용해서 이렇게 저렴한 소위 말하는 싼 티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에 보시면 대시보드 앞에도 이렇게 스피커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윈도우 쪽을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뭐 이런 윈도우 버튼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그냥 요즘 나오는 평균들 차처럼 되어 있어요. 아이오닉 6처럼 막 가운데로 옮기거나 이러지 않고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통성 있는 디자인이 더 편합니다. 왜냐면 창문 열고 주차카드 내고 계산하고 다시 창문 닫고 우리는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아무래도 이 계기판과 이 내비게이션 부분,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서 뭔가 되게 광활한 느낌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은 뭔가 깔끔하고 트렌디하고 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기판을 보시면은 계기판에 모든 정보가 다 떠요. 깔끔하고 시인성 좋은 그런 계기판입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평범한 내비게이션이에요. 하지만 굉장히 양옆으로 사이즈가 길고 약 10인치의 사이즈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내비게이션을 보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리고 이 차의 장점은 그나마 외부 버튼들이 조금 있는 거예요. 이쪽에 보시면은 조그 다이얼 물론 있고요. 통풍, 엉따도 직관적이게 바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이 핸따도 바로 여기서 설정할 수 있고요. 오토홀드 당연히 있고요. 뭐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차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렇게 한번 누르면 될 거를 막 들어가 가지고 터치 패널 들어가서 키고 끄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운전 중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밖으로 나와 있지만 여기 보시면 에어컨 조절 같은 버튼들은 다 이렇게 바깥에 되어 있습니다. 뭐 공기청정 기능들도 다 바깥에 되어 있고 이렇게 옮겨야 돼요. 이런 터치 패널들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운전 중에는 이렇게 촉감으로 바로바로 정면을 주시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터치 패널로 많이 바뀌게 되면은 이제 오작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촉감으로 감으로 하기에는 좀 더 불편하기 때문에 시선이 가고 그러면은 이제 운전에 약간 좀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터치 패널들은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엄청 대단하게 특징적인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범하고 무난하지만 역시 기계는 평범하고 무난한 게 오래 쓰고 편하다라는 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뒷자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로 넘어와 봤습니다. 뒷자리 일단 앉으면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게 바로 요 헤드룸인데요. 앉으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헤드룸이 엄청 많이 남아요. 허리를 쫙 붙이고 허리를 펴도 머리가 닿지 않는
그 정도의 여유로운 헤드룸을 가지고 있습니다. CUV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SUV처럼 뒷자리는 좀 답답하지 않은 그런 머리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키는 175cm에 허리가 살짝 긴 편입니다. 그러니까 한 178cm가 앉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뒷자리에는 뭐 엄청나게 특별한 기능이라고 할 것은 없어요. 그냥 조수석 쪽 그리고 운전석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C타입으로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 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뒷자리에 공조기 당연히 달려 있고요. 그렇지만 전기차다 보니까 정말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센터 터널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앉아도 전혀 불편함 없이 앉아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센터 터널이 없다 보니까 공간이 훨씬 확보가 되면서 차가 넓다라는 느낌이 확연하게 듭니다. 그리고 무릎 공간 같은 경우도 175cm인 성인 남성 기준으로 이렇게 맞춰놨는데 무릎 공간은 한 주먹 한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많이 남고요. 굳이 엉덩이를 딱 바짝 붙이지 않고 편안하게 앉는다 해도 한 주먹 하나에서 하나 반 정도의 공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뒷자리 공간은 정말 넓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패밀리카로는 조금 힘들겠지만 이제 운전을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갈 때는 충분히 좋은 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저는 더 공간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같은 급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뭐 코나나 볼트 EV 같은 경우보다도 뒷자리가 훨씬 편하네요. 심지어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실내 공간을 뽑아냈다는 점,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점을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가죽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엄청 좋은 뭐 요즘 나오는 뭐 알칸타라, 스웨이드 이런 거는 아니지만서도 무난하고 굉장히 좀 내구성 있는 가죽을 채택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렇게 2열 엉따가 들어가 있는데 아쉽게도 이 2열 엉따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썬루프는 없고요.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등이 있습니다. 뭐 아쉽게도 차량의 가격과 이제 급을 생각하면 LED가 아닌 점이 조금 아쉽네요. 차량 가격이 5천만 원이나 드리는데 말이죠. 그리고 말씀을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 하이패스 카드가 이제 백미러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요 위에 이렇게 해서 카드를 넣는 형식으로 해서 깔끔하게 할 수 있고요. 위에 보시면은 이제 비상 버튼들이 있어서 비상시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외 모두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 차는 어떤 사람한테 어울릴까? 어떤 사람한테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지 마세요. 자, 이건 정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차량 가격이 풀옵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 돈이면 한 1,000만 원 정도 더 보태서 EV6 아이오닉으로 넘어가시던지 아니면 조금 더 저렴하게 쉐보레, 볼트 EV, 볼트 EV 등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조금 작은 사이즈고 혼자 타기에는 조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칭이 안 되는 그 중간 어딘가에 껴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필요한 사람을 꼽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짚고 안 넘어갈 수가 없겠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현대기아차 배터리들은 SK나 LG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CLAT라는 기업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중국산이라고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CLAT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 BMW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전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의 판매량을 보여지고 있는데 기술력 자체는 SK나 LG가 더 뛰어나서 특히 이 배터리의 가장 치명적인 저온에서의 성능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산 CLAT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저온에서 주행거리가 조금 더 우리 한국산 SKT, LG 배터리보다는 조금 더 줄어든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따져봤을 때 원가 절감이 조금 많이 들어간 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포지셔닝이 너무 애매해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추천드린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라면 조금 더 저렴하게 이제 쉐보레 라인, 볼트 EV, EUV 라인을 탈 것 같고 가족이 있다면 아이오닉 5, EV6를 탈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일단은 실내외 그리고 이 차에 대한 전반적인 스펙 그리고 어떤 분들이 어울릴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번에는
그러면 저희는 주행 리뷰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은카 채널의 태상이었습니다. 안녕.